안녕하세요, 축구계짜입니다. 현재 토트넘의 여름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비축구의 대명사인 무리뉴 감독을 경질시키고 이제부터 공격축구를 하겠다고 선언한 레비 구단주가 또 다른 수비축구의 대표 감독인 누누 산토를 데리고 오자 팬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인데요. 신임 단장인 파비오 파라티치가 누누 감독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레비 구단주가 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누누 산토 감독과 구단은 아탈란타 주전 골키퍼인 골리니와 세비야의 신성 브라이언 힐까지 영입한 뒤 기존 라멜라와 토비를 처분하며 빠르게 팀 리빌딩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에 어이없는 감독 선임으로 분노에 차있던 팬들의 마음은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영입한 두 선수 이외에도 지난 시즌 세리아 베스트 수비수인 크리스티안 로메로까지 영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토트넘의 여름 행보는 이적 시장이 끝나는 날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누누 감독은 어떤 전술을 펼치기 위해 기존 선수들을 처분하고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격축구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본인의 축구 스타일인 수비축구를 더 보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적 시장과 프리시즌을 통해 누누 산토 감독이 시도하려는 전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누 산토 감독을 소개하면 모두가 잘 알다시피 포르투갈 축구 선수 출신으로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지향하는 감독입니다. 그런 누누 산토 감독의 성향이 잘 드러났던 팀이 1920 시즌 울버햄튼을 살펴보면 3백을 기본으로 한 3-4-3 또는 3-5-2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수비력과 준수한 스피드, 그리고 역습 시 전방 공격수들에게 빠르게 볼을 전달할 수 있는 롱볼의 강점이 있는 골키퍼와 수비수들을 배치하고 중원 역시 수비력과 전환 패스가 뛰어난 2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했습니다. 좌우 측면에는 발이 빠르고 개인 돌파와 크로스 능력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을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최전방에는 크로스를 받을 수 있는 높이와 적은 득점 기회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공격수로 구성했다는 점인데요. 당시 울버햄튼 성적을 보면 리그 7위로 득점은 51득점으로 전체 8위인 반면 실점은 41점으로 5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누누 감독은 수비적 성향이 강한 감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울버햄튼과는 다르게 상위권 진입 또는 우승을 목표로 해야 하는 팀이기에 누누 감독의 울버햄튼 시절처럼 적은 득점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이 팬들로 하여금 무리뉴 감독을 경질하고 누누 산토 감독을 선임한 보드진의 행보를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것인데요. 이러한 외부 비판에도 누누 감독은 부임 후 인터뷰에서 어떤 축구를 선보일 것이라는 힌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프리시즌 경기를 통해 누누 산토 감독의 전술 변화 3가지 포인트를 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포백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4시즌 동안 누누 감독은 울버햄튼에서 포백을 사용한 경기수가 총 199경기 중 단 15경기로 7%에 불과했는데요. 즉 포백을 사용하지 않는 감독으로 봐도 될 만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누누 감독이 이번 프리시즌 3경기 모두 포백을 사용했다는 점은 이전에 사용했던 3백보다 적은 중앙 수비 숫자로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구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수비수 한 명이 줄어든 만큼 수비 불안이 걱정되었는데요.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포백 라인으로 상대에게 먹힌 원더골 2골을 제외하면 그렇게 위험한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보다는 기대가 큽니다. 물론 프리시즌이고 하브리그 팀을 상대했기에 이른 평가일 수도 있지만 3백을 주로 사용하던 감독이 낯선 포백을 괜찮게 사용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현대 축구 수비수들에게 요구되는 빌드업 능력과 스피드, 수비력을 모두 겸비한 리그 베스트 수비수인 아탈란타의 크리스티안 로메로 영입이 성사된다면 토트넘에서의 누누 산토 감독의 포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역삼각형 중원 구성인데요. 이는 수비형 미드필더 앞에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공격 작업에 개입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3명의 공격수들과 함께 중앙에서 만들어낸 득점 장면들은 누누 감독이 공격 축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누 산토 감독의 4-3-3 포메이션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은 해리 윙크스와 올리버 스킵은 울버햄튼 시절 후백 네베스와 주앙 무티뉴처럼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과 빠른 전환 패스를 담당했습니다. 그중 해리 윙크스는 누누 산토 감독이 요구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물론 하브리그를 상대로 한 경기인데다가 프리시즌이었기에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최소 이번 시즌만큼은 누누 산토 감독 스쿼드에서 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모우라 시프트인데요.
이번 3번의 프리시즌에서 모두 선발 출전한 루카스 모우라는 원래 오른쪽 윙어로 측면에서 속도와 드리블로 상대를 돌파하는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리시즌에서는 수시로 중앙으로 움직이며 팀 동료들과 함께 공격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는 감독의 전술적 의도가 들어있다고 보입니다.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루카스 모우라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한 다음 수비형 미드필더인 해리 윙크스의 패스를 받고 전방 침투를 시도하고 있는 데인 스칼렛에게 준 원터치 패스는 결국 골로 연결되며 팀의 선제골을 만들었는데요. 두 번째 경기 역시 첫 번째 장면과 비슷하게 중앙으로 이동한 루카스가 후방으로 내려와 볼을 받아준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고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베르베인에게 다이렉트로 전달하며 손흥민의 득점을 돕는 기점 역할을 해냈습니다. 세 번째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직접 볼을 몰고 중앙으로 이동한 뒤 수비수들 사이에서 전방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전달하는 날카로운 킬패스는 스피드를 활용한 개인 능력과 감독의 전술적 의도를 모두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골 장면 역시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만든 득점 루트로 3경기 모두 누누 산토 감독이 루카스 모우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 프리시즌에서 루카스를 활용한 전술 변화는 루카스 모우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그리고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수비 가담과 전방 압박 능력을 잘 활용했던 것은 물론이고 오프 더 볼에서의 부족한 움직임과 판단력 부족 문제를 크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요소입니다. 감독의 의도가 섞인 루카스의 이러한 변화는 같은 포지션에서 경쟁하게 될 신입생 브라이언 힐과의 경쟁이 앞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소한 이번 프리시즌을 통해 본 누누 산토 감독은 울버햄튼 시절과는 달리 토트넘 팬들이 그토록 바라던 공격 축구를 하지 않을까 기대해보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인 맨유와 이적설이 있는 포르투갈 출신의 한 선수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Coming soon!